원피스에서 왕의 자질로 볼 수 있는 패왕색 패기는 몇 안 되는 인물들만 가지고 있으며 매우 희소한 가치가 있는 패기인데요. 수백만 명 중 한 명 정도만 패왕색 패기인 기백을 갖출 수 있으며 다른 패기와 다르게 수련이 불가능하고 심신이 강해지는 것으로 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패왕색 패기는 해적왕의 오른팔인 레일리가 보여주었으며 눈빛만으로 약자들을 기절시켜버렸는데요. 패왕색 보유자에게는 인해 전술이 불가능하며 패왕색을 가진 자들은 초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패왕색을 발동시키지만 이후 정신력 향상을 통하여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패왕색을 조절한 뒤에는 기백만으로 패기를 전방위로 발산시킬 수 있으며 이런 패기는 샹크스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원피스 최종장에 접어든 지금 패왕색 패기를 가진 자들은 해적, 해군, 세계정부, 혁명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최악의 세대 최고 현상금 보유자이자 사왕그룹으로 올라선 캡틴 키드는 현재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올라섰으며 로우와 함께 사왕 빅맘을 쳐부숴버렸습니다. 아직 패기 개념이 나오기 전인 애니에스로비에서는 패기를 따로 보여주지 않았으나 최근 키드도 카이도우의 발언으로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자기자기 열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빅맘과 싸움에서 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자성을 부여해버리며 빅맘의 팔을 부러뜨려버렸는데요. 상대의 스펙 과 상관없이 자성을 부여해버리고 거대한 레일건을 만들어내어 빅맘을 추락시키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와 같이 패왕색을 휘감은 공격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세 선장 중 유일하게 패위감 공격을 터득한 루피와 같이 키드도 훗날 이런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사왕그룹으로 올라서자마자 샹크스를 찾아가는 깡따구를 보여준 키드는 처음엔 벤베크만에게 팔이 잘려버리고 이번엔 찐 샹크스의 카무사리 기술을 맞아버리며 일격에 리타이어 되어버리고 해적단이 괴멸하였습니다. 여성 최초로 패왕색을 보여준 보아앤콕은 루피와 첫 만남에서 자신과 같은 패왕색을 가지고 있다 말하였는데요. 해적여제와 뱀여왕이라는 이명처럼 여인섬의 왕이자 메르메르 열매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의 대명사로 불리며 그의 외모에 호감을 갖게 된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돌로 변해버리게 되는데요. 베르메포상! 야마카지 주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에 칼빵을 넣어버리거나 쓴 약을 먹는 등 매력을 넘어서는 고통을 동반해야 능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메르메르 열매를 빼앗기 위해 여인섬으로 쳐들어간 티치 해적단과 간부들 그리고 해군까지 등장하였지만 행콕 혼자 이들을 거의 전멸을 시킬 뻔하기도 하였는데요. 티치도 조금만 늦었다면 돌로 되어버렸을 상황이었지만 어둠어둠열매 능력의 힘과 뒤에 등장한 레일리로 인해 싸움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행콕의 강함은 메르메르 열매의 힘으로 생각하나 극장판에서 더글라스 블리색의 패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쿠사의 패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었는데요. 찰강찰강 열매의 각성으로 변한 블릿을 한방에 박살을 내버리며 해적여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최근 패왕색 패기의 표율을 보여준 오로성 중 워큐리성은 소리를 지르며 패왕색 패기를 뿜어대었는데요. 세계정부 최고 위치의 오로성 중 한 명으로 오로성들은 모두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은 세계의 진정한 왕이라 보는 이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코브라와 이무가 만나는 시점에서 실루엣으로 자신들의 형체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키자루와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방문한 세턴성은 마법진을 만들어내더니 그 자리에서 뿔 달린 거미와 같은 모습으로 소환되어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베가펑크가 세계의 진실을 방송하려 하자 바닥에 4개의 마법진이 생기며 괴물로 변한 오로성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데요. 각각 특색을 가진 오로성은 파시피스타를 반 이상 멈춰버리며 루피와 거인족 도리, 브로기와 격돌하게 됩니다. 도리와 브로기의 뿔필이 소리가 들리자 워큐리성은 무지막지한 패왕색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어파 입은 이카의 모습인 루피조차 기백의 온몸이 나뉘어져 버리고 인근에 있던 해군들도 모두 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워큐리성이 멧돼지의 모습으로 공격하지만 도리와 브로기가 방패로 막아내었고 오로성은 여러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패왕색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한 명의 패왕색을 가진 여성으로 등장한 야마토는 카이도의 딸이자 저평가가 돼 있는 인물입니다. 동물계 개개 열매 환수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에이스나 코즈키 오덴과 같은 인물들과 인연이 있는데요.
モデル大口のマカブ貴重な幻獣種 카이도우의 혈육답게 카이도우와도 싸움이 가능하며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실력을 발휘하면 사왕은 물론 해군 대장들과도 1대1 싸움이 가능한 인물인데요. 헤르석 족쇄에서 벗어난 야마토는 패왕색을 휘감은 공격인 패위감을 보여주었으며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카이도우의 기술인 뇌명팔 괴기술로 토비로포를 일격에 보내버리기도 하였으며 사황과 싸움이 끝나고 쳐들어온 해군 대장 로쿠규에게 패위감 공격으로 후려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환수종 능력과 카이도우의 혈육인 점 그리고 패왕색까지 휘감는 강함을 보면 상당히 강한 인물이지만 예상외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자신이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롤로노와 조로는 밀짚모자 해적단 사왕의 부선장이며 미래 해적왕의 오른팔로 볼 수 있는데요. 루피가 기절한 상태에서 카이도우가 공격을 하려 하자 자신의 최고 공격을 보여준다며 카이도우를 불러세웠습니다. 상처를 입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카이도우의 배때기를 갈라버리며 카이도우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조로에게 패왕색을 가지고 있냐 묻게 되었는데요. 아직 자신이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조로는 자신도 모르게 패왕색을 휘감은 공격을 하게 되었으며 과거 코즈키 오덴과 같이 카이도우 몸에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호크의 가르침으로 흑도를 만들고 코즈키 오덴의 명도를 얻게 된 조로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컨트롤하지 못하는 패왕색이 카이도우의 배를 갈라버릴 정도라면 이후 조로도 패왕색을 컨트롤하고 패위감까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미호크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 사왕 중 최고의 패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샹크스는 이스트블루 공치에게 팔이 잘렸을 때부터 사실상 패왕색 패기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데서 팔이 잘려 별거 아닌 해적인 줄 알았으나 샹크스는 세계 제일 검호 미호크와도 승부가 나지 않았으며 계속 성장을 하는 무서운 강자였습니다. 해군 대장은 물론 웬만한 강자들은 샹크스 패기 앞에 접근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それを奪うつもりなら死ぬ気で来い 우타가 쓰러져 있는 극장판에서 패왕색만으로 키자루와 후지토라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와노쿠니로 쳐들어온 로쿠규는 샹크스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패기만 쳐맞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왕색을 휘감는 패위감은 당연히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 해적왕 골드로저가 사용한 카무사리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로저와 똑같은 자세로 최근 카무사리 기술을 캡틴 키드에게 사용하였으며 나름 빅맘을 때려잡고 키드 해적단을 카무사리 기술 한 번으로 괴멸시켜버리며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로성과 단독 만남이 가능하며 신이기 사단 또는 철룡인의 자식이라는 얘기까지 많은 떡밥이 있는 인물이며 사실상 현재 1대1 최강자 중 한 명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샹크스에게 선택 아닌 선택을 받게 된 밀짚모자 루피는 어린 시절부터 샹크스와 인연이 있었으며 로저의 밀짚모자를 샹크스를 통해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샹크스가 CP9에게서 빼앗아온 고무 열매이자 태양신 니카 모델의 열매를 우연인지 필연인지 먹게 되었습니다. 샹크스를 보고 해적으로 나오게 된 루피는 샹크스를 통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여러 인연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해적 전설인 거프의 손자이자 세계 최강 범죄자이자 혁명군 대장인 드래곤의 자식으로 사실상 다이아 수저를 넘어선 미친 인맥과 혈통으로 해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항한 지 2년 만에 루키에서 사왕으로까지 올라섰으며 혈통이 좋은지라 당연히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게 되었는데요. 패기를 모르던 시절 로저의 오른팔인 레일리가 직접 패기를 수련시켜 주었으며 이후 패위감 공격을 카이도우가 몸소 알려주며 최근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열매마저 고무 열매가 아닌 태양신 니카 모델로 밝혀지며 최근 해군 대장은 물론 오로성 세턴성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정보와 대적이 가능한 열매를 먹은 루피는 조이보이로 불리고 있으며 인맥부터 혈통, 성장 속도까지 보면 주인공으로서 해적왕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루피의 아버지이자 혁명군 대장인 몽키 D 드래곤은 사실상 현존 최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원피스 내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며 현상금 또한 골드로저를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세계 정부와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인물이며 거물 중 거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등장은 루피가 스모커에게 제대로 해적질을 하기 전 잡힐 위기에 처하자 엄청난 태풍을 몰아치며 등장하였습니다.
世界は我々の答えを待っている。 루피가 버기에게 처형을 당할 때 내린 번개도 드래곤이 내딛고 봐버린 거라는 추측이 많으며 드래곤은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먹은 거로 생각됩니다. 루피의 의형제인 사보의 목숨을 구하고 전투를 알려준 것도 드래곤이며 용조권과 자연계 악마의 열매 그리고 패왕색패기까지 갖추고 있으나 그의 전투 장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정부 임무와 오로성 그리고 신이기 사단까지 감당을 해야 할 혁명군 보스로 그의 강함은 최소 해군 원수급 이상으로 생각되며 신이기 사단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외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 카이도우나 흰수염, 레일리 등 여러 인물들이 더 있으며 이런 왕의 자질을 갖춘 인물 중 해적왕과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この出会いは運命だ。